맨손으로 거미줄을 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 거미줄이 나갑니다. 간단한 구르기도 보여주다가 25m 상공을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 그 슈아마 가게가 어벤져스 캠퍼스에 분점을 냈다는 설정을 한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며 공격을 당하면 폭파하게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디즈니와 마블이 오프닝 세레머니에도 쿠키 영상을 마련했는데요. 디즈니의 야심작 어벤져스 캠퍼스가 드디어 미국 애너하임에 위치한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에 오픈했습니다. 2년 전에 스타워즈 테마구역을 오픈하면서 스타워즈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던 디즈니가 이제는 마블 팬들의 마음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어벤져스 테마구역 어벤져스 캠퍼스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벤져스 캠퍼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신기한 테마파크 이야기들은 계속되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어벤져스 캠퍼스는 차세대 히어로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손님들이 모두 어벤져스 멤버의 후보가 되는 것이죠.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신규 어트랙션 웹슬링어스 스파이더맨 어드벤처입니다. 이름 그대로 스파이더맨 놀이기구인데요. 바로 이 건물에 어트랙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미난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가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에게 월드와이드 엔지니어링 브리게이드, 즉 세계공학단체를 만들라고 했다는 설정인데요. 이를 줄여서 WEB, 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로만 보면 거미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이후로 토니 스타크가 스타크 회사의 옛 건물을 넘겨주고 그 옛 스타크 회사 건물에 웹단체를 만들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트랙션 건물에는 스타크라는 옛 회사 글자도 그대로 보이도록 디자인되었죠. 잘 살펴보면 토니 스타크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의 주차 공간과 아버지의 집사 에드윈 자비스의 주차 공간 터가 아직 남아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은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옛 건물인 것이죠. 이 어트랙션에서 우리는 웹 건물이 완성된 후 그곳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쇼는 피터 파커가 우리를 반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반기는 동안 어벤져스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그가 개발한 스파이더봇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자기 복제를 하며 개체수를 늘려가죠. 복제된 스파이더봇들은 이렇게 건물 전체로 퍼져갑니다. 이에 피터 파커가, 아니 스파이더맨이 일반인도 거미줄을 쏠 수 있도록 개발된 차량을 타고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먼저 웹비전 글라스를 받습니다. 3D 안경인데 여기에도 이름을 붙여 테마를 통일시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일반 사람도 거미줄을 쏠 수 있게 된다는 차량입니다. 이제 탑승해서 건물 곳곳을 이동하며 확산된 스파이더봇들을 거미줄로 제압하면 되는 거죠. 이 스파이더맨 어트랙션은 차량 양쪽으로 사람들이 탑승하고 스크린을 옮겨다니며 슈팅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는 토이스토리 마니아 어트랙션과 흡사합니다. 토이스토리 마니아가 아기자기한 미니게임들을 즐기는 버전이라면 이번 스파이더맨 놀이기구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다이나믹함을 가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마니아처럼 총과 같은 어떠한 장치를 들거나 움직일 필요 없이 맨손으로 거미줄을 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 거미줄이 나갑니다. 그냥 거미줄을 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쏜 후에 잡아당겨서 물건을 움직일 수도 있고 거미줄로 레버를 움직이거나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디즈니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차량에 탑승한 사람의 상체 움직임을 모두 캐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탑승하는 동안 점수도 매겨집니다. 기존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있었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미션 브레이크아웃도 이번에 어벤져스 캠퍼스 테마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극중 콜렉터의 아지트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어트랙션은 로켓을 만날 수 있는 프리쇼로 시작합니다. 급상승, 급하강하는 형태의 어트랙션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속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신나는 음악들과 함께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어트랙션인데요. 제가 무조건 추천드리는 어트랙션입니다. 공연과 캐릭터 만남도 빠질 수 없습니다. 웹 건물에서는 스파이더맨이 등장해 스턴트 공연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건물을 오르거나 내려오기도 하고 간단한 구르기도 보여주다가 25m 상공을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25m 상공을 날아오르는 스파이더맨은 디즈니가 개발한 스턴트로닉스 기술이 들어간 것인데요. 이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칸다의 여전사들이 펼치는 거리 공연의 경우는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합을 넣는 등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여전사들 도라 밀라제가 실제로 현실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죠. 또 하나 재밌는 공연은 에이션트 생텀이란 장소에서 펼쳐지는 닥터 스트레인지 공연입니다. 신비한 기운이 넘쳐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닥터 스트레인지가 등장하고 사라질 때 나오는 장면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빌런 도르마무의 눈을 피해 신비한 힘을 가진 반지를 숨겨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 마술과 접목된 형태를 하고 있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이 펼쳐지는 에이션트 생텀은 야간 조명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니까 밤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블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수송기 퀸젯이 있는 건물도 있는데 이는 어벤져스의 본부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캡틴 마블, 블랙팬서, 토르, 앤트맨, 와스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빌런이 등장할 때도 있다고 하니까 싸움 구경할 기회도 있겠네요. 어벤져스 캠퍼스의 레스토랑들도 어트랙션 못지않게 신기하고 매력적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핀 테스트 키친입니다. 앤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핀 박사를 테마로 하는 레스토랑으로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크거나 혹은 작게 나오는 곳입니다. 행크 핀 박사의 기술을 이용한 곳이죠. 레스토랑 안에서는 프레즐이 과하게 커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 프레즐은 실제로 판매되는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소스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시죠? 물론 평범한 크기의 프레즐도 판매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별로 안 작은 치킨 샌드위치란 이름의 메뉴도 있습니다. 샌드위치인데 빵은 작고 그 사이에 낀 치킨은 엄청 큽니다. 너무 재밌죠? 불가능한 한 숟가락이라는 재미난 이름을 가진 이 메뉴는 거대한 숟가락에 초대형 미트볼이 파스타와 함께 담겨있고 작은 포크가 제공됩니다. 모든 게 하나같이 사이즈가 안 맞네요. 디저트인 초코바 크기도 어마무시합니다. 밀크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으로 쌓여있는 초코바 안에는 브라우니, 피넛버터, 땅콩, 카라멜 등이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메뉴를 한 자리에 모아보니 참 신기해 보이는 것들이 많네요. 핀 테스팅 랩이라는 곳도 잊지 마세요. 이곳도 핀 박사를 테마로 하는데 비커에 음료를 담아줍니다. 음료가 담기는 방식이 굉장히 신기한데 이곳에서는 음료를 비롯해 여러 칵테일 음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캠퍼스 한가운데는 테마구역과 좀 안 어울리는 음식 카트도 하나 있는데 이름이 슈아마 팰리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치킨 랩을 전문으로 하는데 여기도 재미난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 뉴욕에서 적들과 한창 싸우던 아이언맨이 내일은 하루 쉬자며 근처에 슈아마 가게가 있는데 그걸 먹어보자는 제안을 멤버들에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영화 쿠키 영상으로 슈아마 가게에서 치킨랩을 먹는 멤버들의 모습이 30초간 이어지는데 여기서 영감을 얻어 그 슈아마 가게가 어벤져스 캠퍼스에 분점을 냈다는 설정을 한 것입니다. 치킨랩이 너무 맛있었던 나머지 토니 스타크가 캠퍼스 내에 입점시킨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상품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단순한 티셔츠나 핀 등을 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눈여겨볼 만한 상품은 스파이더맨 놀이기구에 등장하는 스파이더봇입니다. 이 스파이더봇의 박스에는 피터 파커가 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센스가 넘치죠? 리모컨으로 그냥 조종해서 놀 수도 있지만 다른 스파이더봇과 배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며 공격을 당하면 폭파하게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스파이더봇을 가진 사람과 파크 안에서 배틀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웹파워밴드라는 것도 판매합니다. 이것은 스파이더맨 놀이기구에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세게 거미줄을 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냥 맨손으로 탔을 때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언맨 버전의 기능까지 더하면 거미줄이 아닌 레이저가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더 높은 점수와 타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해리포터 테마구역에서 마법 체험을 하려면 마법 지팡이를 사야 하는 것처럼 스파이더맨 놀이기구에서 더 높은 점수 혹은 색다른 체험을 하고 싶다면 구매해야 하는 유료 아이템인 것이죠. 어트랙션의 여러 버전을 즐길 수 있도록 해놓다니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이렇게 유료 아이템을 접목시킨 어트랙션은 디즈니 최초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본 웹 파워밴드가 $35이고 여기에 아이언맨 기능까지 추가하면 $30를 더 지불해야 하니까 가격은 센 편인 것 같네요. 디즈니는 어벤져스 캠퍼스 공식 오픈 전에 오프닝 세레머니도 진행했습니다. 오픈식은 토니 스타크가 개발한 AI 프라이데이의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Greetings everyone. I am Friday, an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ant created by Tony Stark. 디즈니 파크 대표인 조시 드마로, 디즈니 CEO 팝 체이팩, 마블 스튜디오 사장 케빈 파이기가 차례대로 인사말을 했고 이어서 앤트맨의 배우 폴 러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인사를 건넨 배우들도 있었는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가모라로 출연한 조 셀다나, 블랙 위도우 역할의 스칼렛 요한슨, 헐크 역할의 마크 러팔로, 블랙팬서에서 오코의 역을 맡았던 다나의 구리라, 비전 역할의 폴 베타니, 캡틴 마블 역할의 브리 라슨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모든 어벤져스 멤버들이 등장하고 스파이더맨은 조금 늦었다는 설정으로 좀 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배우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2대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안소니 마키인데요. 여기서 그는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를 소개하며 방패를 전달하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2대 캡틴 아메리카를 공식화하는 그런 자리로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AI 프라이데이의 카운팅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어벤져스 캠퍼스는 공식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디즈니와 마블이 오프닝 세레머니에도 쿠키 영상을 마련했는데요. 앞서 소개한 치킨 케밥 카트 슈아마 팰리스에 한 남자가 서더니 뒤돌아서 미소를 짓고는 윙크를 날립니다. 이 사람은 올해 9월에 개봉할 새로운 마블 영화 샹치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 시무 리우입니다. 곧 개봉하는 개봉작 소개까지 확실하죠? 어벤져스 캠퍼스는 추후에 신규 어트랙션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캠퍼스는 파리 디즈니랜드에도 오픈할 예정인데요. 파리에서는 아이언맨 롤러코스터가 생기는 등 좀 더 다이나믹한 어트랙션이 생길 예정이죠. 홍콩 디즈니랜드에도 생깁니다. 다만 홍콩 디즈니랜드는 스타크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홍콩에는 아이언맨 어트랙션과 앤트맨 어트랙션까지 있는데 이 구역을 좀 더 다듬어서 어벤져스 캠퍼스 같은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죠. 테마파크 버프 유튜브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이 바로 어벤져스 캠퍼스 소식이었는데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원래 2020년 7월 오픈 예정이었지만 파크가 휴장을 하게 되면서 오픈이 연기되었고 1년여 만에 드디어 오픈하게 된 어벤져스 캠퍼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테마파크에서 7년간 빡세게 일하고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